사와디카, 카.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언어 철학 편입니다. 자, 언어 철학 편에서는요. 자, 의역을 할 때 의역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철학과 그 언어의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언어 철학 편 챕터 1 이번 시간 의미와 본질 편이에요. 자, 의미와 본질 편에서는요. 이제 번역을 할 때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기계적인 번역을 넘어서 글 속에 있는 원문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풍부한 의역을 만들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 나가. 네, 여러분. 의역이라고 하면 자,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의역이라고 하면 자, 문장을 예쁘게 바꾸거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 번역 과정에서의 의역이란 원문이 담고 있는 핵심 개념, 이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목표 언어의 담론 구조와 표현 양식에 맞게 재구성하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우리 번역자들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고민이 따르죠. 자, 왜? 자, 번역을 할 때 이제 너무 창의적으로 글을 의역을 하면 의미 왜곡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고 너무 직역에 집착해서 그대로 글을 옮기면 글이 부자연스러워서 설득력을 잃게 돼요. 즉 담론 부적합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글의 원문에 속에 있는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번역을 하는 설득력 있는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원문이 담고 있는 핵심 개념. 자, 본질은 지키되 배경을 넓혀라입니다. 자, 첫 번째 의역 전략 편 바로 이제 본질은 지키면서 담론적 배경을 넓히는 담론적 배경 확장입니다. 네, 기대되시죠? 정말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번역 작업에 있어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구조화하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준비되셨나요? 자, 빨간 나가. 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진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용어, 핵심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기초 작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언어 철학 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번역, 의역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앞전에 말을 했죠.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글 속에 나타나는 본질이라는 것은 자, 글의 원문이 담고 있는 핵심 의미예요. 그 핵심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맥락이 있죠. 그 맥락이 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글 속에 있는 논리 구조를 뜻합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질을 이해했어요? 그럼 의역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글 속에 있는 원문의 핵심 의미가 본질이고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목표 언어의 담론이죠. 담론과 표현 양식과 방식에 맞게 의미를 재배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목표 언어 담론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것이 바로 의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적 층위를 한번 볼게요. 담론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담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담론은 아주 중요해요. 이 담론이라는 것은, 글 속의 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보죠. 그 단어가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 국한되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 발화자의 의도, 그리고 이제 사회적 정치적 권력 관계 등등을 감싸고 있는 의미 구조 체계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를 감싸고 있는 맥락 선상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구조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담론의 반대말의 의미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란 말이에요. 이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어를 볼 때, 단어의 의미를 볼 때 사전을 하나하나 찾아보죠. 그렇죠? 단어에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단어의 정의되어 있는 표준화된 기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이제 우리 언어 사용자들이 하나의 단어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언어 의미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걸 뜻하면 자유다. 속박받지 않는 편안한 상태. 자유다. 오늘 자유의 시간이야. 개인 시간이야. 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흐름이 가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의미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담론적 배경 확장이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맥락과 담론적 해석 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문, 인권은 소중하다. 인권은 당연히 소중하지. 자, 겉표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떠올리죠? 인권은 소중한 것이야. 우리의 기본 권리야. 자, 표준화된 일반적인 정의이다. 근데 이것이요,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번역도 달라지고 의역도 좀 더 풍부하게 의역을 할 수가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예문을 볼게요. 자, 인권은 소중하다이죠. 근데 국제회의장이라는 맥락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자, 의미를 이제 보편적 권리 아니면 이상적 가치라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독재 체제 하에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라는 그 맥락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저항의 상징, 자유를 갈망하는 저항의 상징, 아니면 정치적 외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국제회의장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상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의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독재 체제 하에서의 시위 현장이라는 맥락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억압 체제 아래에서 이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는 저항의 외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위 현장에서 읽어내는 담론적 해석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윤리적 주장이나 이상적 가치가 아니라 이 자유를 제한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담론적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에 따라 이제 이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것이 저항의 상징이고 저항의 외침이고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보편적 관리, 존엄성, 민주주의 등으로 의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 따른 담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창의성의 능력을 올바르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역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것이 이제 같은 문장이더라도 누가 말하느냐, 어디에서 말하느냐, 왜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론의 힘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바뀌면 의미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같은 말, 같은 문장이라도, 자, 그 말이 등장한 사회적 위치와 맥락에 따라서, 자, 그 단어나 말에 숨겨진 메시지와 의도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즉,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국제회의장에서는 선언처럼 들리고 시위 현장에서는 절규의 외침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담론의 힘입니다. 네, 이것으로 언어 철학편 챕터 1 의미와 본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챕터 2에서는요. 자, 담론 속 인권이라는 문장이 한국 사회와 태국 사회에서 자,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재밌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강 나가!